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LG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의 이 OLED 동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삼성전자는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디스플레이 업체를 갖고 있습니다. 그것도 100% 자회사로 삼성전자의 그 자회사로 갖고 있는 회사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OLED 분야에서 이 LG OLED,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의 동맹 얘기가 외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죠. 양사가 필요한 점은 있습니다.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, 그러니까 코로나 터이 전만 해도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퀀텀 닷 디스플레이하고 OLED 디스플레이하고 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아주 사활을 걸고 디스플레이 전쟁을 벌였었죠. 그때 기억이 나는 게 2018년인가요?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시회도 있었고 해외에서 미국에서 전시회였었나 하여튼 그때 전시회장에서 삼성전자가 퀀텀 닷 디스플레이를 갖고 나오고 OLED, 그러니까 LG전자가 OLED 디스플레이를 갖고 나와서 아주 지근거리에서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일반인들이 눈을 보기에는 그 디스플레이가 그게 그거 같고 둘 다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진짜 아름다운 빛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둘 간의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. 하지만 이제 이쪽 전자업계에 오래 계신 분들은 둘 사이의 차이를 잘 아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. 근데 뭐 몇 년 지나니까 저도 잊어버리긴 했지만 지금 당장 시장에서 경쟁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OLED, 일반 그 LG전자가 만들고 있는 이 OLED 쪽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, 즉 그 LCD보다 좀 비싸지만 그래도 경쟁력 있는 가격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작년인가요? 재작년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예 LCD 사업을 접었습니다. 하지만 LG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이 LCD 사업을 갖고 있죠. 저가 제품은 그 중국 시장 같은 그 중저가 시장에서는 LCD가 여전히 표준, 그러니까 기본적인 디스플레이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그냥 생산하지 않으면 중국산 제품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. 물론 지난번 그 중국의 그 공급망 문제가 있을 때 LCD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 일시적이지만 OLED의 그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이 OLED TV 쪽에 그 주력을 하려고 하는데요. 확실히 LCD보다는 더 선명하고 더 빛이 더 뭐랄까요, 좀 뚜렷하게 보여주는, 그러니까 LCD랑 OLED랑 같이 덮여놓고 보면 확실하게 차이 납니다. 옛날에 그 브라운관 TV에서 평면 TV로 바뀌었을 때처럼 이 OLED TV가 이 일반 LCD TV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고 뚜렷하다는 그 느낌은 옵니다. 일반인이 봐도. 그래서 OLED가 더 비싸죠. 그리고 이 OLED는 더 대화면을 할 수 있고, 또 대화면을 할수록 또 더 그 가격이 다운된다고 할까요? 물론 패널 가격이 크면 비싸긴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. 생산성이. 일단은 그 삼성전자도 OLED TV를 10년 만에 다시 내놓기로 했습니다. 퀀텀답 그 TV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TV들은 워낙 고가이고, 그래서 LCD 디스플레이를 포기한 삼성 그 디스플레이 쪽에 대체 상품으로 LG 디스플레이의 OLED를 삼성전자가 납품받아서 그 패널로 TV를 만들겠다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의 이 동맹이, OLED 동맹이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이거는 삼성전자는 이 중대형 그 디스플레이 패널을 OLED를 좀 가격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공급받을 필요가 있고, LG 디스플레이는 기존에 LG전자만 갖고 볼 때는 이 중대형 패널에 대해서 수요가 부족하고 생산량은 많고 그 재고가 많이 쌓이면서 대규모 적자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. 이 삼성전자와 둘 사이에 이게 맞아떨어진 거죠.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삼성전자는 이 10년 만에 OLED TV를 시장에 다시 재출시하고, 삼성전자가 뭐 LG전자 특히 기분 나쁠지 몰라도 전 세계 글로벌 그 평판 TV에서는 뭐 1위 업체이다 보니까 이 판매 수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러면 당연히
LG전자에 납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에 LG 디스플레이가 납품할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생산하는 그 대화면, 그 패널들을 삼성전자가 대부분 소화시켜 줄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되면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그 재고에 대한 부담 없이 생산량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양쪽 서로 삼성전자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 어떻게 보면 그 글로벌 전자시장의 양대 경쟁 기업인데 이게 쉽겠습니까? 이 벌써 말이 나온 지 벌써 1년여가 지났는데 삼성전자도 LG 디스플레이도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 TV 쪽이 한 18% 정도 지난 1분기 때 기준으로요. 그다음에 이 모니터하고 그 모니터 쪽이 IT 쪽에 쓰이는 게 이게 38% 정도 차지했습니다. 그리고 모바일 LG전자 그 LG전자는 이제는 안 하지만 애플 쪽에 들어가는 그 소형 디스플레이 쪽에 이 42%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죠. 자, 그리고 이러한 비중이 움직이는 걸 보셔야 되는데 애플에 대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LG전자는 디스플레이 자체를 이제 그 스마트폰 사업 자체를 접으면서 이 애플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매출은 요번 분기가 지난해 1분기보다는 거의 반토막 난 수준이에요. 그만큼 LG 디스플레이는 수요가 급감하면서 큰 그 재고 부담에 쌓여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재고를 어떻게든 떨어야 되는데 이게 수요가 살지 않아서 쉽지 않은 상황이죠. 자, 그 LG 디스플레이 연간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이 나왔는데 2022년과 2023년 올해죠. 올해 다 2년 연속 아주 대규모 적자를 낼 것 같다는 2조 원대 적자를 낼 것 같다는 말들이 나오는데요. 실질적으로 올 하반기 삼성 그 전자와 LG 디스플레이 간의 OLED 동맹이 그 성사가 된다면 이 적자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실제로. 그렇게 되면 LG 디스플레이는 그 올 연초에 그 최대 주주인 LG전자로부터 한 1조 원 정도를 차입해서 겨우 위기를 좀 넘겼는데요. 이러한 그 일이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겠죠. 그래서 LG 쪽도 은근히 이 LG 디스플레이의 그 중대형 패널을 삼성전자에 납품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. 자,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의 OLED 동맹이 결성되면 삼성도 윈이고 LG 디스플레이도 모두 윈입니다. 그래서 흑재 전환이 가능한데요. 최종 양사의 경영진들 간에 막판에 어떤 뭐 협의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면 상반기 중에 이 OLED 납품에 대한 OLED 동맹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. 지금은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. 왜냐면 그 LG 디스플레이로서는 삼성전자라는 고객을 맞이하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글로벌 시장에 이 패널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안정적인 수요처를 잡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확실하게 이제 글로벌리 애플이라는 스마트폰 쪽의 강자와 이 TV라는 쪽에 이제 삼성전자라는 강자를 모두 고객으로 모시는 그런 그 위치를 갖게 되는 거죠. LG 디스플레이로서는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. 그게 되면 LG 디스플레이는 확실하게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 그에 대한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이렇듯이 그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한 것도 정보를 잘 수집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